네, 이것이 이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나섰습니다. 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예,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정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세계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게 역시 전시 여성의 어떤 그런 그 끔찍한 아주 그 만행에서 그 보편적인 인권에 관련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또는 이제 인류 전체의 문제로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네. 이제 박 대통령의 이제 생각이시고, 또 하나는 역시 연내까지는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아베 수상이 돌아가고 나서 일본 내 상황을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론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든지 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대통령께서 불쾌감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세계 다른 나라, 뭐 유엔 기구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무튼 이제 일본 스스로가 이게 아마 국제적인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일본 스스로가 아마 각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역시 네. 이 시작은 고노다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93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6년도, 98년도에 유엔 그 인권이사회에서 특별 보고관을 통해 가지고 예. 이 보고서에서 네. 이 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것은 전 시중의 여성에 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이게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일본이 스스로 국제적 문제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그렇게 단초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유엔에서 물론 이제 뭐 일본의 그 내용을 보고 고백받은 내용을 갖고 한 건 아니지만은 내용 자체가 사실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화가 되어졌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또 가열되었죠.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유엔 내에서 이건 인권 문제다. 또 하나 미국 내에서도 인권 문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힐러리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위안부가 아니라 섹스레이브다, 성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미국에서 직접 먼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말로서 사실은 이제 우리 뭐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공명을 좀 더 얻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슈 자체가 이것은 이제 보편적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일본의 짐을 좀 덜어주는데 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또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아닙니까? 또 하나 이제 유엔에서도 잠재적인 유엔 상임 예. 이사국 후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점에서 아마 국제적인 성격을 부각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런데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교 교수가 이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본 아베가 자꾸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아베 수상도 뭐 자기가 말하자면 이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2007년 3월에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공식 가결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도쿄 재판을 재검증하겠다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네. 자민당에다 지금 재검증 기구를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그 전범 재판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 전범 재판을 재검토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쿄 재판이 승자에 의한 일방적인 재판이었고, 네. 말하자면 다양한 측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게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동남아의 해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내심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자민당 내에서 우파들하고 또 그걸 용인하는 아베 수상의 어떤 그런 그 자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요즘 수차례 자주 빈번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일본 한일 정상회담은 어쨌든 3년 만에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일본에서 어떻게든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제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달라, 이렇게 그동안 쭉 요구해 왔고 마침내 했는데, 그런데 뭐 정상회담 하자마자 뭐 자꾸 이 엉뚱하게 지금 맞습니다. 자꾸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 뭐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쐐기를 받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위안부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외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발언하는 것만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러면 외교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줄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을 우리가 벌써 이미 제시한 것이 아닌가. 또 네. 연내로 이제 기한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사실 공원이 이제 일본 측에 넘어갔고 아베 수상에게 넘어간 것인데 지금 나온 거로 봐가지고는 아베가 뭐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그럴 것 없거든요. 같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기되어진다 그러면 뭐 실무급에서 얘기되어졌던 과거의 전례를 통해 가지고 뭐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서 보상하면서 수상의 어떤 유감이나 사의를 전달하 이 정도로 지금 일본에서 나올 텐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또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아마 연내에 그럼 이건 장기화된다고 봐야 예,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이 위안부 해법 때문에 한일 간에 꽉 막혀 있거든요. 네. 근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물꼬를 텄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단 한일 정상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를 찾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네.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양자 간 타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일본 내에서도 목소리가 있고 한국 내는 더구나 이걸 사죄 보상이라고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풀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먼저 한일 양국 정상 간에 이 물꼬를 터줘야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시적으로 가시화된 성과를 연말까지 아베상이 뭔가 양반을 제시함으로써 일보 진전을 좀 만들어내기를 좀 예. 희망하는 그 그런 뭡니까? 상태입니다. 그 무슨 사사안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네네. 그게 그 절충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제 아시아 여성기금을 하나도 바꿔준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성격을 약간 이제 정부 기금 형식으로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그야말로 한국이 요구하는 사죄 보상에 가까운 형태로 직접 수상이 사죄 발언을 하고 그 편지를 주한 일본국 대사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약간 이제 버무려진 한일 양국 약간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여성 기금이 가깝고 한국이 요구하는 법적 책임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사사의 아니라는 것은 예. 그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법적 책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뭐 절충점을 마련하는 거니까 예. 그건 정치적 절충점을 만든지 모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루긴 좀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남광규 교수도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대처를 또 해가야 되겠군요. 자, 남북 문제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연합뉴스를 비롯한 8개 뉴스 통신사와의 공동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밝혀왔던 걸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8.25 이 담화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북한도 어쨌든 가끔씩 이 무력 위협은 하지만 아직 도발은 하지 않고 시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제안한 거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남광규 교수? 예, 일단 우리 정부가 이제 8.15 합의 이후에 그동안 3차례 걸쳐가지고 북한에 이제 대화를 제의했다. 아직 묵묵부담이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다 그러면은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하는 최대한의 어떤 대화의 어떤 마지노 가이드까지 최대한 폭을 넓혀줌으로써 한편으로 이제 북한을 가지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끔 압박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와서 하여간에 얘기를 하자. 우선은 만나서. 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는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북측에 한번 기회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단은 지금 임기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임기 네. 중에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은 다 어느 정권이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금년 들어서는 약간 실용적인 접근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고 지난 8.15 경축사에서 상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유화적인 또 태도를 또 예. 취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어디까지나 남북 정상회담까지 포함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어떤 그 동기는 분명히 북한도 있고 우리 한국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최근에 이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 같은 것을 네. 약간 자제하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북한이.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접점이 있기를 양쪽 다 근데, 바라고 예. 있지 않나 생각이 그때 듭니다. 8.25 담화에서 고위급 회담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아직 첫 안 번째죠. 열리고 있죠. 예.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북한이 지금 뭔가 약간 이제 대화 국면을 가고 있고 또 네. 저번에 뭐 북중 관계도 좀 전기가 마련하지 않은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양 보게 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북중 관계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더구나 이제 북중 관계 어떤 실무 담당을 했던 최룡해가 지금 또 네. 그 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이걸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뭐 나오는 보도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노동교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남북 대화나 아니면 북중 관계 대외 관계 개선 이것보다 역시 아직은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 확고하게 하느냐 근데 이 부분이 좀 우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처형된 장성택도 그렇고 최용해도 그 중국 그 전승절에 북한 대표로 갔다 와서 이렇게 그렇죠. 노동교화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우면 당하네요 지금. 아 그것도 있고 방금 그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예. 쉽게 해가지고 현영 측도 그렇고 어떻게 예. 보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어떤 성과를 기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성과를 책임을 담당한 사람이 지금 계속 이제 숙청을 당하거나 현영철 같이 그렇게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제가 봐서는 김정은이 아마 무리한 어떤 요구적 미션을 주고 중국에 대해서 아니 담당자에게 실무자에게 담당자에게. 예, 뭐 최령이면 최령이고 현영철이면 그러니까. 현영철이고 주고 그게 예를 뜻대로 안 되게 되면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김정은의 어떤 독단적인 네. 책임을 가지고 밑에 미루는 그런 어떤 그 지도 행태가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양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뭐 고위급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 한다고 기대하기는 하더라도 쉽지가 북한에서 않겠네요. 그걸 실무진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서기 선뜻 그러니까. 나서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죠. 김정은이 자기가 그렇게 직접 전망하시는 결정하면 거죠? 모르겠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이제 다자 정상회견을 위해서 순방길이 오릅니다. 뭐 회의를 굉장히 많이 참석합니다. G20 정상회의,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 이게 4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간 이 정상회견을 이제 하러 나가는데 여기엔 뭐 대체로 보면 이제 경제적인 주제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회의에서도 이게 북한 핵 문제는 또 끊임없이 우리가 좀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되거든요. 네. 열흘 가까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자회담 특히 한 20명 정도 또는 30명 정도 모이는 회의고 더구나 이제 한중일은 대부분 다 지금 동선이 비슷합니다. 더구나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은 지금 동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일 양국은 공감대가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정치적인 결단을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다자 회의 속에서 한일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일보 진전돼 뭔가 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좀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있다. 대화는 일단 의제 아젠다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젠다도 들어와 가지고 조금 밀도 높은 대화가 있으면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은 있습니다. 이 다자간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에는 이제 북한은 지금 나오질 않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세 가지 그 다자회담의 키워드, 공통적인 워드가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 우리의 역할, 아마 중간적인 역할을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많이 강조하시고 또 아마 미국의 어떤 그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뭐 개도국 입장을 대변해 줄 수도 있는데 또 에이펙하고 아시안 플러스 3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운 또 한번 아시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역시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함으로써 또 국제사회, 아시아의 공조를 가지고 재확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 문제는 방금 우리 양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그 만남에서 좀 접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 거죠. 이게 주요한 이슈, 의제가 경제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 지금 뭐 G2 국가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지금 각축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중국이 강력하게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데 G20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 선진국 국가들이 주도해 나가는 기존의 어떤 만들어진 네, 경제 다자 합의니까 G20은 미국이 좀 주도할 예. 거고 나머지 아세안 또는 그렇죠. 아세안 플러스 3 이 경우에는 중국이 조금 아무래도 TPP하고 중국이 주로 하는 그 다자 그 무역 협정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에이펙에서는 조금 서로 그래요. 의견이 좀 나눠질 가능성도 있죠. 여기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미국도 중국도 잘 관리하는 그런 외교를 또 펼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